아무리 이제 고도의 통치 행위를 할지라도 우리 헌법의 판례나 대법원의 판례를 좀 참고를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계엄 같은 경우는 요건이 있단 말이죠. 전시도 있고 사변, 전시에 준하는 사변 정도. 근데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당시에는 전시는 아니었지 않을까요? 예,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그런 그 사회의 어떤 비상 사태는 아니었어요. 그러니까 비상계엄 요건에 맞지 않았다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거의 공통된 생각이에요. 거의 일치하는 생각일 거예요.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가령 당시에 비상계엄을 발동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름대로 어떤 이유를 찾아서 뭐 그 공식적으로는 그 뭐라고 했습니까? 종북 세력 척결을 먼저 앞에 내세웠죠. 그리고 나중에는 그 선거 부정을 거론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사유를 대서 본인은 이거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서 한번 뭐 본인의 뜻대로 경고성이었는지 아니면 사회 질서를 회복하고자 정말 사회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그 긴급 처방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.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비상계엄 요건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는 것은 헌법학으로서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뿐입니다. 우리나라 유일한 한 사람이에요. 그래서 그걸 고도의 통치행위라 그런단 말이에요. 그런데 요 얘기 제가 반론 들어가요. 아무리 고도의 통치행위라도 헌법 질서, 기본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국헌문란의 느낌이 나는 정도까지라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게 우리 그동안 법원의 판단 아니었습니까? 그러니까 그 집에 왜냐면 포고령이 기억이 나서. 그 집에 있어서 이제 이 6시간의 해프닝 그리고 그 물론 뭐 인권이 어떻게 제한이 된 분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에 있어서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앞으로 심리를 하겠죠. 어느 선까지로 우리가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외관적으로 드러난 걸로 봐서 이 사건에 있어서 사상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직업이 뭐 구금이 됐다든가 이래서 인권이 제한됐던 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국회에서 자유로운 표결이 방해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. 물론 담 넘어서 국회로 들어간 의문도 있고 합니다만 글쎄 그 들어가는데 뭐 체포를 했다라든가 아니면 폭력을 행사해서 그 부상을 당했다라든가 그런 행위는 전혀 없었잖아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계엄을 하겠다는 사람이 그 국회로 군대를 진주한 것이 나는 잘못됐다고 봐요. 그리고 포고령에 일체의 정치 활동 금지를 한다라든가 하는 걸 적은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.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래서 나는 근데 여기에 그 계엄을 주도를 한 당시 국방부 장관 김용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가령 직권남용을 했다고 합시다. 그건 해당할 수 있다고 봐요. 법률적으로 내란죄까지는 아닌데 직권남용으로 걸릴 소지가 있다. 처음에 검찰도 이 직권남용으로 접근을 하더라고. 형법 123조 직권남용으로 접근을 했는데. 그러면 이제 직권남용으로 탄핵 사유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뭐 당연히 직권남용이든 뭐든 법률 위반은 탄핵으로 그걸 원인으로 탄핵 소추할 수 있겠죠. 하지만 그것이 탄핵에 이를 정도의 위법성이 있느냐 여부 그게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.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 소추를 했습니다만 그때 결정문에는 적어도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뇌물죄 정도의 그 범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. 위법성이 강한 그런 범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.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요. 직권남용 있다 하더라도 어디서 또 딱 막아서느냐 하면 위법성이 없으신다. 제가 마지막 반론